오늘 평가, 종결, 그리고 보급 뭐 이렇게 할 건데요. 평가부터 들어갈게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라는 게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게 되는 부분이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감사하려면 그러면 평가해야 또 감사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계획하고 난 다음에 실천하는 부분에서 실천, 감사, 평가, 보급 여기까지는 다 어우러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전체 활동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전체 활동을 이루기 위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천, 감사, 평가, 보급은 한데 어우러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앞에 초기 만남 탐색 계획도 한데 어우러지는 부분이라고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가, 종결은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는 애초 의도가 있으셨겠죠. 그 세운 의도를 잘 채웠는지 그래서 채웠으면은 종결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사회사업가는 당사자 체계는 자주 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돕는 보통화를 이루었는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생태 체계는 자생적으로 공생하고 그 모습은 보통에 가까웠는지를 평가하는 요 두 가지는 사회사업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평가는 때에 따라서 평가 주안점들을 좀 달리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종결하는 경우는 뭐 도움이 안 되거나 사회사업 범위 바뀌거나 위협을 받았다거나 할 때는 종결 다른 이유로 종결하시는 건데 그거는 요건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애초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건데요. 평가하려면은 원래 핵심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근데 이 핵심 의도라고 하는 거는 계획을 잘 세우면 그것 자체가 의도가 되시는 거니까 그것을 잘 채웠는지 이루었는지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천하시다가 평가해야 될 때는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었지? 라고 하는 계획서 다시 보시면서 의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고 당사자가 요청했던 욕구와 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저희 욕구를 듣고 욕구를 통해서 바로 반응할 수도 있으나 욕구를 통해서 필요로 올라가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욕구들을 찾아서 본인이 동의하시면 그걸로 채워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욕구로서 필요를 채웠는지 그것을 평가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당사자와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사회사업가로서는 당사자는 자기 삶 살아도록 도왔는지, 그래서 자주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자생적으로 생태체계에는 자생적으로 공생을 이루게 됐는지, 그리고 그 모습은 당사자의 모습이나 생태체계 지역사회의 모습은 보통에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더 특별해졌는지 더 구별됐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자주에 가까워졌고 공생에 가까워졌고 보통화에 가까워졌으면 그러면은 이제 사회사업가로서 의도했었던 바는 달성하게 되는 거니까 종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100% 자주 해야지만 종결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는 좀 의존이셨다가 점점점 자주 하는 정도가 높아지셨다라고 하면 발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공생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또 그러시면 좋겠고, 보통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그것도 맨 처음에 계획했었던 정도에서 나아졌다 하시면 그 종결 정도로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00% 자주, 100% 공생, 100% 보통 이거 이루는 건 되시는 분만, 상황이 여건이 되는 분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방금 말씀드렸던 항목들을 살펴보시는 건데 평가할 때는 언제 무엇을 평가하느냐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언제냐 지금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가하려면 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하시고 평가의 주안점을 좀 달리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사업 실천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정합성을 평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사업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기관 미션 비전에 부합하는지, 팀 방향성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당사자랑 이야기하다가 사회사업 실천의 목적, 목표로 잡으셨다? 그러면 그것에 부합하는지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느 부분에 있어서 목적, 목표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찾으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커다란 상위 체계에서는 이게 목적이고 이게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런데 좀 더 하위 체계로 내려오면은 얘가 수단과 방법이 곧 목적과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또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제일 최상위에 있는 거는 목적과 목표지만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목적이 또 되는 거고 계속 이어지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미션 비전이 있죠. 미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관마다 보통 미션 비전에 보면 하위로 번호가 한 3, 4개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루고 이걸 이루어야 미션 비전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것 자체가 또 목표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위 목표가 또 있겠죠. 그래서 또 하위 목표들을 두고 그 밑에 또 하위 목표들을 두는 방식으로 가서 이 위쪽으로 가면은 기관 단위로만 생각해 보시면 이건 미션 비전이겠지만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팀의 미션 비전 목표가 될 것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담당자의 미션 비전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미션 비전이 또 나오게 되겠고 그렇게 해서 하위 사업들, 단위 사업들로 가면은 또 거기에 대한 목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큰 그림으로 다르게 또 생각해 보시면 이러겠죠. 기관에서 실천하시는 건 사회사업 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관에서 하시는 실천이 사회사업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회사업가로 일하는데 그리고 우리 기관은 사회사업 실천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넓은 의미의 사회사업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일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회사업 정체성에 맞게 일해야 될까요? 맞게 일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회사업 정체성 크게 잡으시고 그 중에서 기관에서 일할 때는 이 중에서 전체를 다 다루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일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의 미션 비전이 나오고 그런데 그 기관의 미션 비전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업을 설정할 때에도 사안이나 욕구나 필요성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실천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요 사안이나 욕구와 필요성들을 정하실 때에도 거기에 부합하는 목적을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하위 목표를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만드실 거고 거기에 맞는 수단과 방법을 확보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요것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사회사업 정체성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정합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혹시 나는 이 중간에 벗어나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탈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걸 따져보는 게 초기에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도 평가를 하실 때도 사업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상사분께서 봐주실 때 뭘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건 과연 말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 정체성에 부합하는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합성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빨리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합성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야 될까요? 정합성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담당 직원분께서는 빨리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상사분께서 이걸 포기하시는 순간 조직이 중구난방으로 일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합성을 갖는가 하는 것은 가능하시면은 상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고 기관도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담당자도 스스로 이 정합성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초기에 잘 잡아야 뒷부분에 가서 실행하다가 오류가 났네? 논리적으로 모순이구나 라고 해서 되돌아오는 일이 적어져요.
그래야 나중에 실행 단계에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확성을.